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살고 있어요. 제가 영어학원 원장인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이곳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듣다가 보니 이젠 매일 꼭 챙겨 듣는 열혈 팬이 되었네요. 특히 사이다 사연 나올 때면 혼자 깔깔 웃으며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사이다 이혼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보시고 함께 전 남편 놈 욕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고 엄마는 약사여서 저는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외국 학교로 유학을 가서 대학까지 마쳤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봐요.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 적성과도 맞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을 차려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원은 아주 잘 됐고 사업에 눈뜬 저 역시 아주 신나게 일을 했죠. 부모님의 지인 소개로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어요. 레지던트였는데 피부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건도 맞고 외모도 훈남인 편이라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양가 집안에서 먼저 진행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야? 아무리 집안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 결혼인데 자기는 너무 무심한 것 같아.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프로포즈 타령이야? 나 힘드니까 최대한 배려해달라는 우리 엄마 말 벌써 잊은 거 아니지? 자기는 너무 말을 차갑고 무섭게 해. 내가 자기 환자야? 환자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 병원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거 몰라? 아, 나 진짜 말싸움할 기운도 없이 너무 피곤해.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나 좀 이해해주고 자기가 갖고 싶은 반지 알려줘. 내가 그거 사주는 걸로 프로포즈 대신하자. 오케이? 결혼 전부터 남편 성격은 진짜 개인주의와 무신경의 끝판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이렇게 차갑고 할 말만 딱 하는 남자는 처음이라 엄마한테도 결혼 못하겠다고 했죠. 그게 뭔 흠이라고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대화도 잘 안 해. 장서방 보면 지할 것 딱 하고 청결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술도 안 먹고 그런 남자가 오히려 결혼하면 좋은 거야. 그리고 얼마나 조건이 좋니? 찍소리 하지 말고 임자 나타났을 때 후딱 결혼해. 나중에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결혼했고 서로 워낙 바쁜 탓에 그냥저냥 무난하게 10년을 살았죠. 그 사이에 보물 같은 아들도 얻었고 남편은 피부과 페이 닥터로 일하고 말이죠. 바쁜 시기가 지나고 아이도 생기니 남편도 전보다는 집에도 신경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남편들이 하는 만큼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죠. 그 부분은 저도 감내하고 이해하며 넘어가려고 했죠. 우리 가정에만 무심한 게 아니고 시댁에도 무심하고 우리 친정과는 거의 남처럼 지내니까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병원 가야 된다면서 명절엔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자 시댁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돕고 제사 지내고 혼자 시댁에서 자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 혼자 와 있으니 너무 어색해요. 그냥 잠은 안 자고 친정에 가면 안 될까요? 넌 이제 장씨 가문 사람이다. 뭐가 어색해? 같이 지내야 친해지고 정드는 거지. 잔말 말고 자고 가라. 네 남편은 맨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해해줘야지. 의사 남편 두는 게 마냥 좋을 줄 알았어? 그렇게 6년째 애 데리고 시댁 가서 명절을 지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시댁도 가기 싫어졌죠. 이번 설에도 또 안 갈 거야? 이젠 페이닥터로 일하니까
원하면 스케줄 뺄 수 있잖아. 이제부턴 무조건 당신도 같이 가. 거기가 내 집이야? 당신 집이지. 그렇게 가기 싫으면 당신도 가지 마. 안 가면 그만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안 가면 어머님이 가만 계시냐고.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나 못 간다고. 알았어. 이번 명절엔 스케줄 조정해 볼 테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근데 명절 전날 진짜 사소한 걸로 남편이 짜증을 내더니 소리를 지르다가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거라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얼떨떨할 지경이었어요. 몇 시간 지나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댁에 갈 다음날 아침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수십 통 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아들만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이번 설에는 금쪽 같은 아들이 온다고 미리 말을 해둬서 시모가 엄청 기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 바로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같이 온다더니 또 혼자 왔어? 어떻게 된 거니? 저라고 혼자 오고 싶었겠어요? 어젯밤에 혼자 화내더니 나가서 여지껏 안 들어왔어요. 아니 뭐라고? 전화는 해봤어?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굴 수가 있어? 도대체 남편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길래 그 착한 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명절 내내 시모는 저를 째려보고 눈치 주고 그러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5일 동안 연락두절이었으니 믿어지시나요? 지가 휴가 받은 날이 딱 끝나니까 집구석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당신한테 나랑 서준이는 도대체 뭐야? 이거 봐. 네가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겠어? 밖에서 환자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 오면 집에선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 휴가 받은 김에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싶었다. 그래서 잠적을 하셨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을 하고 쉬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잡아먹어? 사람 애타게 일주일을 연락을 안 받는 건 진짜 너무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어디 엄한 데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막말로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갔었는데?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지방에 절에 가서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우울증인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상담까지 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당신한테 해야겠어?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남편이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니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 뒤로 남편 대할 때 더 조심했고 하고 싶은 거 다 받아줬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애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랑 좀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혹시나 우울증이 더 심해질까봐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독박 육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옷장 정리를 하다가 남편 가방들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필리핀행 항공권 보딩 패스였어요. 날짜를 보니 절에 쉬러 갔다던 구정 연휴더군요. 이 인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혼자 해외에 나갔다 온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주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티켓을 얼굴에 집어 던졌답니다. 뭐? 우울증이라 절에 가서 뭘 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라고 또 둘러댈래? 내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어? 한바탕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난 시끄러운 거 딱 싫은 사람이야. 절에 가서 쉰 거나 해외 가서 쉰 건 똑같지. 야, 이 미친 인간아. 나는 집에서 놀아? 난 밤 9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서준이 뒤치다꺼리하고 재우고 주말엔 독박 육아하고 우울증으로 뛰어내렸으면 내가 수백 번도 더 뛰어내렸어. 근데 거짓말을 하고 혼자 필리핀에 갔다고? 가서 도대체 뭐 했어? 혼자 간 건 맞아? 이 여자가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혼자 갔지. 공항에 가서 당장 떠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를 봤더니 그게 필리핀이라 갔던 거지. 거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할까봐 내가 숨긴 거 아니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 하루 종일 마주치는 시간이 없는데 잔소리할 시간이나 있었어?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 앞으로 당신 소원대로 투명인간 취급해줄게. 저는 바로 시모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전화 좀 자주 하래도 통 안 하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했대? 어머니, 그이가 구정 때 연락 끊고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어디 절에 가서 쉬고 왔다며? 넌 아직도 그 얘기를 하니? 애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거짓말하고 혼자 필리핀에 가서 신나게 놀고 왔다네요. 서준 아빠가 서준이 돌본 적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놀러간 남편 대신 시댁에서 음식 다 하고 제사 지내고 완전 바보 머저리가 따로 없네요. 예, 너 배운 애가 어디서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니? 병원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할 테니 그만 넘어가라. 저는 절대 못 넘어가겠네요. 저 이제부터 서준 아빠가 명절 때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시모가 난리 쳤죠. 하지만 그 후로 전 시댁에 발을 딱 끊었답니다. 남편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니 지가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려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 정도 지나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이혼할 것도 아니었으니 그쯤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대신 그 이후로 명절엔 시댁에 절대 안 갔어요. 시모가 난리쳤지만 2년 좀 지나니 체념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나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죠. 근데 남편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병원 옮길 거야. 이미 사직 썼었고 옮길 병원도 다녀왔어. 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옮겼는데? 무슨 동이야? 서울이 아니고 새로 생긴 신도시 알지? 거기에 요즘 피부과가 엄청 잘 된대. 아는 선배가 거기에 개업했는데 나 부원장 시켜주고 페이도 훨씬 세.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거기 출퇴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왕복 30분 걸리는 거 출근하기 싫다고 짜증내면서. 거긴 왕복 2~3시간 아니야? 나는 여기가 직장인데 이사를 갈 수도 없잖아. 페이가 더블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래? 우리 가족 잘 살려고 더 힘든 길 택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쪽으로 개원할 생각도 있어. 경험 삼아 다녀볼 테니까 반대는 그만하고 일단 내가 출퇴근하면서 다닐 테니까 걱정 마.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인간도 아니고 나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얼마나 투덜투덜 되는지 매일 그 타령을 들으니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활의 질이 확 떨어졌어. 병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로 하나 구할게. 쉬는 날마다 집에 오면 되잖아. 내가 당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지금 얘기 꺼내는 거 봐서는 이미 아파트까지 구했지?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절대 안 돼. 해외에 나간 것도 아니고 먼 지방도 아닌데 기러기 아빠를 해? 남들은 다 그렇게 출퇴근하고 살아.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한 번도 네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도 되는 일이 없는 거라고. 남편한테 좀 져줄 줄도 알아야지.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는 분간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몇 날 며칠 동안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고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지 저도 너무 지쳐갔답니다. 결국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을 하더군요. 분명 아들과 작당한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조를 하기는커녕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아파트 얻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우리 아들이 힘들까봐 학교도 왕복 30분 이상으론 다니지 못하게 내가 다 이사 가고 그랬다. 세상에 3시간이 뭐니? 그 죽이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시간이 돈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오는 조건으로 남편은 병원 근처로 아파트를 구했어요. 초반엔 그래도 집에 꼬박꼬박 올라오더라고요. 역시나 3개월 정도 지나니 주말에 가기 힘들다며 저와 아들한테 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들과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렇게 주말 부부로 살았죠. 그로부터 6개월이 훌쩍 지났고 쉬는 날에 혼자 푹 쉬고 싶다나 매주 말고 가끔씩 오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누군 보고 싶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꾸역꾸역 가나요? 아이한테 아빠 얼굴 보여주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또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시술 예약을 잡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당신 일하지? 나 그날 예약했어. 오랜만에 남편 찬스 좀 쓸게. 뭐? 안 돼.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내가 가는 게 그렇게 팔짝 뛸 일이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인데? 결혼한 거 숨기기라도 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병원 직원들이랑 말도 잘 안 해. 근데 갑자기 와이프 오면 당연히 직원들이 말 나올 텐데. 난 사람들한테 괜히 사생활 관련해서 입방아 오르는 거 싫다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절대 오지 마. 알았어? 아, 소리 좀 그만 질러. 귀 아파. 알았어, 안 가. 걱정 마. 남편이 그렇게 흥분해서 난리치는 걸 보니 뭔가 쎄한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취소했다고 둘러대고 남편 몰래 토요일에 조용히 병원으로 갔죠.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 이름 적힌 진료실 문도 닫혀 있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병원을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쪽에 비품실 같은 곳에서 수근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가봤죠. 문에 작은 창문이 달려 있어서 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뭔 광경을 봤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여자랑 착 달라붙어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둘 사이의 기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전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닥거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얼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죠. 그리곤 얼른 병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어쩌면 저는 이미 남편 놈의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불타는 사랑 없이 결혼했다지만 한 집에 10년 가까이 산 인간한테 배신을 당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피곤하다고 퉁명스레 대하는 남편놈이 눈치 못 채도록 평소처럼 대했죠. 그래도 우리 가족 오랜만에 모였는데 맛있는 것 좀 같이 먹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잔 할까?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웬일이래? 그래도 텅 빈 집에 당신이랑 우리 서준이가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제가 주는 술을 잘도 받아 먹더라고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흠씬 패주고 싶은 걸 손톱으로 허벅지를 쥐어짜며 겨우 참은 거죠. 저는 얼른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치밀한 인간답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했기에 머리를 굴렸죠. 그렇게 다음날 주말을 같이 보내고 서울로 올라갔죠. 아이만 학교 보내고 바로 다시 내려왔어요. 남편이 출근한 걸 확인하고 난 뒤 집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다 뒤졌답니다. 역시나 세컨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걸 생각조차 안 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놔서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했네요. 사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확인하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아주 백년 묵은 여우더군요. 남편이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이며 노트북에 아주 가진 걸 다 사다 바쳤더라고요. 상간녀는 받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아주 인증을 다 해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남편한테 서울로 올라오라고 압박을 했죠. 아주 마지못해서 집에 왔더군요. 나 오늘 급한 모임 있어서 지금 나가야 돼. 오늘 서준이랑 둘이 재밌게 놀아줘.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가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겨.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당신 쳐다보는 눈 좀 봐. 아빠 없이 지내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오늘 하루 아빠로서 최선을 좀 다해줘. 저는 얼른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남편 병원으로 차를 몰았죠. 병원에 들어서니 상간녀의 얼굴이 바로 딱 보이더군요. 접수를 받는 알바생이더군요. 얼굴을 실제로 보니 20대 초반이나 겨우 됐겠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갔죠. 여기는 접수하는 언니도 너무 이쁘다. 이 피부과 처음인데 나도 여기서 시술 받으면 언니처럼 이뻐질까요? 피부 진짜 좋네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저 아직 23살이라 그런 거죠. 저보다 더 좋으신데요? 오늘 처음 접수하시는 거예요? 어머, 지금 학교 다닐 나이 아니에요? 어머, 내가 너무 개인 사정 물어보나? 아, 휴학 중이라서 잠깐 알바하고 있어요. 워낙 피부에 관심 많아서 배우는 게 많아서 좋네요. 어떤 시술 받길 원하세요? 어머,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 다녀요? 인호대였나? 안호대였나? 맞아요. 인호대 다녀요. 우선 예약 도와드릴까요? 아, 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해주세요. 시간은 오후로요. 이름이 정하라 씨 맞아요? 명찰에.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이쁜 아가씨. 그렇게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마치고 유유히 병원을 나왔어요. 그 이쁜 나이에 나이가 45살인 늑다리랑 바람을 피다니 비위도 참 좋네요. 이름이랑 학교를 알았으니 신상 알아보는 거야 저한텐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웬만한 준비가 다 끝나고 디데이가 왔죠. 제가 예약한 날에 시간 맞춰서 피자 5판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저를 본 상간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지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상간녀 앞에 피자를 탁 내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저 장영민 부원장님 와이프예요. 일 시작하시고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이제 왔네요. 모두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이거 제일 맛있는 메뉴로만 사왔으니까 드세요. 상간녀를 슬쩍 보니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했죠.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얼굴이 굳어져서는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놀랐죠? 내가 진작 인사 왔어야 했는데. 오늘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시 왔어요. 당신도 피자 좀 먹어요. 잠깐, 나 좀 볼까? 직원들이 있어서 승질도 못 내고 부들거리는 꼴을 보니 아주 웃기더군요. 전 앞서가는 남편을 따라 복도로 나갔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일하는데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당신 학원에 이렇게 들이닥치면 좋아? 당연히 좋지. 말 나온 김에 선생님들 간식 좀 사서 당신도 좀 오면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내조 좀 하려고 시간 내서 왔더니 왜 화를 내? 여기 뭐 여자라도 숨겨놨어? 아님 총각 행세한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하고 한가하게 이딴 소리나 하게 생겼어? 빨리 가. 환자들 있는데 피자 냄새 풍기고 이게 뭐야? 보니까 환자들 없던데 뭐. 내가 일부러 사람 제일 적을 때 온 거야. 아, 갈게. 그래도 이왕 왔으니 인사는 하고 가야지. 저는 막아서는 남편 놈을 밀치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상간녀한테 가서 말을 걸었죠. 왜 안 먹고 있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요, 정아라 씨? 피자 한창 좋아할 나인데 많이 먹어요? 상간녀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훗 비웃어주고 다른 직원들에게 준비한 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상간녀의 손에도 웃으면서 종이를 쥐어주었어요.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찍은 사진들이랑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였죠. 상간녀가 그걸 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 놈 면상에 나머지 종이들을 촥 뿌려버렸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당신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어려운 학생 도와준 장학제도 같은 거야. 근데 왜 어려운 학생이랑 며칠씩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다 바치고 그랬을까?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서준이를 내팽겨치고 딴짓을 해? 우리 집안 알면서 간도 크게 이딴 짓을 벌였네? 너는 네 재산 다 뺏기고 매장 당할 각오해. 저는 남편 놈한테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그걸 들춰본 남편 놈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 이혼 소장 처음 봐? 나를 우습게 본 대가 치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한번 잘 준비해봐. 물론 당연히 못 이기겠지만. 그리고 너. 저는 상간녀 얼굴에도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어요. 상간녀 소송장이었죠. 나이도 어린 게 발랑 까져서는 네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평생 뼈저리게 느껴봐. 내가 너보다 돈이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네 코 묻은 돈 좀 악착같이 받아내보려고 빨간 줄도 좀 그어주고 넌 암튼 잘못 걸린 줄이나 알아. 저는 충격받은 사람들한테 까딱 인사해주고는 유유히 병원을 나왔답니다. 두 인간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물론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지만 말이죠. 근데 아주 겁대가리 없이 상간녀가 제 학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상간녀와 마주 앉았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저는 원장님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인 줄 알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이 결혼 안 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만나고 난 뒤엔 결혼하고 애도 있는 거 다 알았잖아. 니들이 메시지로 증거 다 남겨놓고 왜 이래?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하고 돈 버는 거예요. 소송 걸린 거 알면 진짜 부모님 난리 나요. 우리 아빠가 진짜 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제발 봐주세요. 상간녀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고작 이런 쇼에 마음이 약해질 제가 아니죠. 그럼 소송 취하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받은 선물들 내가 리스트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 물건 싹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만큼 돈으로 내놔. 짓단엔 머리 좀 굴려봤는지 당연히 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한껏 비웃어주며 말했죠. 머리 좀 굴려봤자 네가 날 이기겠니? 내가 네 상대가 될 만큼 우스워 보여? 그 인간이 사준 가방이 몇 갠데 그거만 팔아도 소송 합의금 충분히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걸린 마당에 그거 싹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지? 내가 팬티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넌 인생 제대로 꼬였으니까 각오해.
상간녀는 바닥에 엎드려서는 엉엉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상간녀는 가볍게 무시하고 카페를 나와버렸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였겠나요? 아주 짠 것처럼 그날 저녁엔 남편놈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저를 무시하며 콧대 높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 털썩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혼자 있어서 외로운데 어린애가 자꾸 꼬시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당신이랑 서준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 어린 게 꼬셔서 그렇게 됐다고? 왜 둘이 말이 다를까? 걘 당신이 총각 행세를 해서 만났다던데? 총각 행세가 아니고 나한테 결혼했냐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한 거지. 당신은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10년 세월을 한 번의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나뿐만이 아니고 당신 아들, 우리 부모님, 더 나가서 우리 집안을 모독한 거야. 당신도 나한테 한 것만큼 한번 당해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남편을 마구 밀어서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곤 양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았답니다. 일부러 시부모님이 자주 가는 비싼 호텔 레스토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가 싱글거리며 말을 걸더군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던 참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약도 잘했네. 이제 마지막 식사인데 신경 좀 썼죠. 일단 앉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사돈이 오시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시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부모님이 오셨죠. 같이 마주 앉아 밥 먹기도 싫으니 그냥 제가 마음대로 커피도 통일해서 시켜버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도저히 같이 웃으면서 밥 먹을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결례를 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 일단 놀라지 마시고요. 장서방 바람 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알바하는 23살짜리 애랑요. 뭐? 그게 진짜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부인, 알고 있었어요? 네? 애미야, 잘 알아보고 말하는 거야? 아이, 그놈은 여자에 관심이 없는 놈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니에요. 댁의 아드님 여자 엄청 좋아해요.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하던데요. 이혼 소송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집에 와서 우리랑 상의를 하던지 할 것이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냐? 남사스럽게. 지금 당신 집구석 체면이나 생각한다 이거요? 남의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장서방 이 자식은 어디 있냐? 내 이 자식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다들 모신 거예요. 그 인간 바람핀 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개망신 좀 주려고요. 저는 식탁에 남편과 상간녀가 찍은 사진들이랑 문자 메시지 인쇄한 걸 쫙 늘어놨어요. 그걸 본 시모가 이제 진짜 믿게 됐나 보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역시나 제 말은 안 믿으셨나 봐요. 사진 보니까 이젠 좀 실감이 나세요? 이렇게 된 마당에 죄 많은 아들 둔 죄로 앞으로 손주는 볼 생각 마세요. 제 아들로 키울 거니까요. 안 된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장손을 네가 왜 데려가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내 손자는 내가 데려올 거야. 어머니 손자이기 전에 제 아들이에요. 법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뻔하지만 정 그렇게 못 받아들일 거면 법대로 싸워보면 되겠네요.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아주 졸도할 것처럼 뒤로 고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딱 맞춰서 주인공이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제가 남편 놈도 불렀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다 있는 걸 보고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걸 본 시부가 얼른 남편 뒷덜미를 잡아서 끌고 오더군요. 야, 이놈아, 너 진짜 바람핀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장손 뺏기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놈아?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감히 네가 우리 딸한테 이런 수모를 줘? 너는 내가 평생 다리 못 뻗고 제대로 못 살게 할 거야. 알았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돌려놓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전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가 유책 배우자고 이혼할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알았니? 네가 뭔데 못한다 만다야. 아이고, 이 미친놈아.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시모가 남편을 마구 두드려 패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댔고 그중 몇 명은 저도 아는 얼굴이어서 더욱 잘됐다 싶었네요. 소문이야 삽시간에 퍼질 테니까 말이죠. 시모가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유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답니다. 이미 짐은 다 싸서 친정으로 옮겨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로 바로 아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겨웠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쪽 집안도 돈을 엄청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진짜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그 집구석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난리를 쳤으니 남편 놈과 상간녀가 병원에서 잘린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한창 소송 중이던 어느 날 남편 놈이 제 학원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더라고요. 백수인 건 알았지만 아주 볼품없이 변해 있더라고요. 어디서 쥐어 터졌는지 얼굴에 멍에 밴드 자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학원 앞에서 알짱거려. 그쪽 때문에 학원 이미지 나빠지면 어쩌려고? 당장 안 꺼져? 여보, 제발 잠깐 얘기 좀 해. 제발 부탁이야. 내 꼴 좀 봐. 잠깐이면 돼, 응? 그렇게 차갑고 못됐던 인간이 아주 순한 양처럼 눈을 내리깔고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꼴값이던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팍 쳐버렸죠. 그년 내 앞에서 착한 척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아주 무서운 기집애였어. 병원 잘려서 학교 복학하더니만 연락을 계속 피하더라고. 그러더니 인연이 나더러 헤어지자고 하잖아. 내가 준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연락 딱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걸 나한테 왜 말하는데? 네 편이라도 들어달라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완전히 꽃뱀한테 당했다는 걸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고 나도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소송 취하하고 우리 대화로 좀 풀고 화해하자. 응? 내가 그렇게 대화 좀 하자고 할 때는 개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뭔 대화 같은 소리야? 어디서 흠씬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해줘봐. 그년 학교에서 남자도 사귀었다고. 내가 준 아이패드도 그 자식을 줬고 둘이 좋다고 다니더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자식이랑 시비까지 붙고.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사람이냐고. 늙은 나이에 아주 삼각관계 제대로 경험해보시네. 드라마를 찍네 아주. 이 미친 작자야. 젊은 놈한테 맞고 다니고 꼴 좋다. 이제 곧 스토킹으로 빨간 줄도 가겠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가 정재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니네 집처럼 너 하나 의사 만든 거 하나 갖고 자랑질하는 집구석이랑 같아. 너 스토킹으로 경찰서 조사받았다고 바로 알려주더라. 이 찌질한 인간아,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남편이 눈물까지 훌쩍거리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얼굴을 비비는 짓거리를 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 소름 끼쳐서 남편을 다리로 뻥 차버렸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거 많은 거 인정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고.
이혼 소송 취하해줘. 제발. 너는 끝까지 네 아들은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안 물어보는구나. 이것도 다 이혼 소송에 반영이 되겠지. 난 네 면상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우리 아빠가 상대해 줄 거니까. 6개월의 피 튀기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당연히 제가 친권과 양육권은 가져왔죠. 그동안 남편 놈이 아들을 하루라도 봐준 적이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파트 비롯해서 재산 절반 가져왔고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았고요. 그까지 푼돈이야 뭐 상관없었어요. 판결이 난 날에 시모가 법원까지 쫓아와서 저를 잡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된다 우리 장손. 이건 다 잘못됐어. 네 아버지가 손 쓴 게 분명해. 어떻게 장시성을 가진 내 손주를 뺏길 수가 있어? 유책 배우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는 지금까지 키웠던 사람한테 양육권 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인간이 애한테 관심 없는 거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라도 장손 좀 봐주지 그랬어요. 명절에나 본 게 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장손이래? 아, 좀 비켜요. 상간녀 소송은 진작에 나왔고요. 뭐, 그 기집애한테 코 묻은 돈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걸로 끝내면 섭섭하죠? 저는 두 인간들을 위해 마지막 무대를 마련했어요. 그 기집애 학교 앞으로 가서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냈죠. 겁은 났는지 금방 튀어오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합의금도 줬잖아요. 다 끝난 마당에 왜 오라 마라 해요? 아줌마가 뭔 권리로. 넌 다 끝났다고 생각해? 난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꼰대랑도 이제 끝난 마당에 뭐 어쩌라고요? 아줌마도 이혼했다면서요. 근데 난 왜 찾아왔어요? 설마 돈이 더 필요해요? 아, 너 진짜 웃긴다. 설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왔겠어? 내 한 달 수입이 네 1년 등록금보다 많을 텐데. 그때 마침 제 연락을 받고 온 전 남편도 도착했더군요. 그 차갑고 나쁘던 인간이 얼마나 순해졌는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든 부르면 갈 거라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사랑했던 두 남녀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지 서로 딱 마주치고는 얼굴이 구겨지더라고요. 아, 뭐 어쩌라고 진짜. 저 꼰대까지 학교 앞으로 불러서 나 망신이라도 주려고? 어린애 인생 망치면 좋아요? 당장 둘 다 가라고요. 그러는 넌 내 결혼 생활 망치고 우리 아들한테선 아빠까지 뺏어갔는데 그건 어쩔 건데? 우리 아들 인생 네가 책임질래? 야, 너 잘 만났다. 그렇게 연락해도 번호까지 바꿨던데? 내가 준 거 다 가져오라고 수백 번 말했지. 이딴 식으로 피하면 될 것 같아? 이 꽃뱀 같은 기집애가.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서로 즐기고 선물로 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받기 부담스럽다고 했는데도 자꾸 사다 바친 게 누군데? 받기 싫었다면서 갖고 싶은 거 목록까지 적어줬냐? 나이도 어리고 개뿔 능력도 없는 게 명품이라고 밝히기는. 야, 소송 걸 거니까 그 전에 당장 토해내. 100번, 1000번 말해보셔. 나한테 또 연락하고 그러면 난 무조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둘이 싸우느라 격양돼서 주변에 학생들이 쫙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면 학교에도 소문은 충분히 나겠다 싶었죠. 저는 말없이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그걸 본 상간녀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뭔지 알지? 네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이야.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네 인생을 졸졸 따라다닐 족쇄랄까? 너 이제 23살인데 하필 나한테 걸려서 어쩌니?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나쁜 짓을 했어야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는 경고야.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혼도 하고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 판결문 들고 가서 축하해 줄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평생 너 지켜보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계속 이 판결문으로 알려주겠다는 뜻이야. 네가 몇 번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보자. 그때 주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한다는 뜻이었죠. 제 말뜻을 알아들은 상간녀는 얼굴이 하얘져서 벌벌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어요. 저도 진짜 억울해요. 명품 좀 갖고 싶어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런 반성은 네 부모한테나 해. 네 잘못된 선택으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아봐. 이번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남편놈한테 다가갔죠. 남편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후로 다신 안 볼 사이야. 혹시나 서준이 핑계대면서 연락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서준이는 이제 당신 아들 아니야. 만약 또 찾아오면 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너 밟아놓을 거야. 알았어? 그동안 남편이라고 봐주며 살았던 세월이 10년이네요. 근데 저 엄청 철저하고 무서운 성격이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많죠. 그동안 봐주니까 아주 바가지로 보였나 봐요. 저를 막대했던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줬답니다. 하지만 아직 복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 대신 신경 써주고 계신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 남편놈은 지금까지 그 어떤 병원에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살고 있어요. 전 남편놈이 어느 병원에 면접봤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아버지가 그 병원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넣어서 무산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친정에 가서 알게 됐네요. 내 딸 배신한 놈이 잘 먹고 잘 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든 그놈 망하는 거 보고야 말 거다. 내가 그놈한테도 경고했어. 개원해봤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하게 할 거라고. 지금까지 무서워서 개원도 못하고 있지 않냐? 물론 할 돈도 없겠지만. 허튼 짓만 안 했어도 아버지는 개업까지 해주실 생각도 하셨던 모양인데 말이죠. 지가 잘난 줄 알고 경거망동한 대가가 처참하죠. 이제는 제 인생에서 사라진 인간이니까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아들과 둘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아이는 원체 아빠랑 정없이 살아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상간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네요.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사니까 삶이 더 즐거워졌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연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고 있으니 신기한 기분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무 탈 없이 지낸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즐거운 일보다 싸울 일이 더 많다는 것도요. 저는 제 결혼 생활에 그런 진흙탕 싸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물론 상대방에게도 진흙을 퍼부어 주었지만요. 오늘은 그런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사이였어요.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 선물을 사거나 돈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어요. 남편과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어요.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하는데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려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저 대신 일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 눈치를 보며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비록 제 취향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점점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준 이유는 제가 연약해 보여서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외모만 보면 충분히 연약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외모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앞가림 정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낯을 가려서 그렇게 약해 보인 것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 겹쳐 일어난 사랑이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서로 잘 맞았고 배려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했으니까요. 저와 그 사람의 연애는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서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바빠지기 시작하니 소홀해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취업에 성공하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야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취업한 날 제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이어진 우리는 결국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별의 위기조차 이겨낸 우리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취업에 성공한 다음 해에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방문했다가 나를 잡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그런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죠.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일하는 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야 애가 건강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 듣고는 당황스러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니 그렇겠네요 하고 단순하게 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고 부담스러웠다면 거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는 소중했고 저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택지 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놓아줘야 하느냐.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기로 원했죠. 결국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은 즐거웠고 그때는 시모도 저희에게 무척 잘해줬어요. 그런 저에게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아이를 낳고 난 뒤였어요. 태어난 것은 예쁜 딸이었죠. 그런데 산부인과를 찾아온 시모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딸 낳고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은 거 알지? 첫째가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이라니. 이렇게 된 거 둘째 빨리 가지도록 노력하거라. 딸은 시집 가면 끝이야. 필요도 없는 거 애지중지 끌어안고 키울 생각 말고 아들 낳을 생각부터 해.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제 딸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같이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머님, 첫 손주예요. 그래도 한번 안아주세요. 됐다. 뭐 이쁘다고 안아줘. 집 재산 다 들고 나갈 도둑인데. 언젠가는 너도 내 말 다 알아들을 거다. 어쩌자고 첫째로 딸을 낳아서는 본인도 여자면서 딸을 낳았다면 며느리를 타박하는 시모가 요즘 세상에 있다는 것도 신기할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해하고자 노력은 했어요. 아들을 원했던 분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셨겠다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 뒤에도 시모는 손녀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집으로 날아온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카드론을 받아 쓴 내역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카드론을 이렇게 썼어? 800만 원? 도대체 당신이 그만한 돈이 왜 필요한데? 혹시 당신 두 집 살림 차렸니? 제가 카드 내역서 종이를 흔들며 추궁하자 남편 얼굴에 땀이 나며 사색이 되더군요. 그게 돈이 좀 필요했어. 그러니까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말해봐. 당신 나한테 속이는 거 있어? 설마 혹시 당신도 코인해? 코인. 주변에서 해보라고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걸로 시작한 거야. 미안해, 여보. 자기 미쳤어? 빚을 내서 코인을 하면 어떡해. 주식이나 코인은 여윳돈이 있을 때나 하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 쪽박 찬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 여보. 돈 좀 벌면 우리 애들이랑 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방법이 나빴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야? 다른 것도 다 가져와봐. 빨리. 제 말에도 어물쩍거리며 보여주기 싫어하던 남편을 보니 감이 딱 왔습니다. 다른 데서도 빌렸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꽥 소리를 질렀죠. 폰 당장 열어. 결국 핸드폰을 열어 카드회사 앱에 일일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이미 두 군데서 돈을 또 빌렸더라고요. 두 군데는 주거래 카드라서 우편물이 집으로 오지 않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우편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도록 잘못 체크해서 온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으면 발견하지도 못했을 일에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 내가 보는 게 맞아? 어떻게 세 군데서 돈을 3,000만 원 가까이 빌릴 수가 있어. 그것도 코인을 하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갚아야 될 돈이야. 당신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화냈어요. 노발대발이라는 말 그대로 온몸으로 화를 냈죠. 여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할게, 응? 당신이 원하면 각서까지 쓸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아, 당신 이거 어떻게 다 갚을 생각이었어? 각서 쓴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는데? 이미 빌린 돈이 각서 쓴다고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듯 저를 보며 묻는 남편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나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월급 명세서 앞으로 무조건 나한테 줘. 그리고 월급 통장도. 여보, 그치만 나도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쓸 때는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내가 돈 안 준대? 당신 카드빚하고 필요한 몇 가지 돈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용돈으로 나눠서 당신한테 줄 거야.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럼 확인해보고 줄 테니까. 남편은 제 말에 뭔가 대꾸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줬습니다. 제가 남편 카드나 통장을 관리한 이후부터 남편은 더 이상 카드론이나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통장에는 3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의심이 갔어요. 또 코인을 하나 싶어서요. 혹시 당신 아직도 코인해? 아님 주식?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맹세했잖아. 그런데 왜 또 돈이 비어? 이상하잖아. 지금 당신 통장 맡은 게 3달째인데 여전히 매달 돈이 비어. 그걸로 대체 뭘 하는 건데? 사실 요새 몸이 좀 피곤해서 스포츠 마사지도 받고
친구들 만나면 더치페이도 하고 돌잔치나 결혼식에도 현금 필요하잖아. 아니야. 당신 지금 좀 이상하긴 해. 월급 나오는 날 맞춰서 그 돈을 빼가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며 화를 내려는데 도중에 남편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슬쩍 보니 시모 전화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손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이 밑에 계신데. 지금 올라온다고 현관문 열어달라는데? 뭐? 무슨 말도 없이 집에를 오셔. 저는 주말이라 정리도 안 된 집과 씻지도 않은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말도 없이 아들 집을 찾는 시모의 행차에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집에 들어오던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예, 너는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집도 좀 치우고 살아. 이게 뭐니? 돼지우리도 아니고. 너 직장만 아니었으면, 에휴, 됐다. 내가 뭔 말을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준비를 좀 해뒀을 텐데.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딜요? 한의원에 무조건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용한 집이 있대. 거기 가서 약도 좀 짓고 점집 가서 둘째는 언제 들어서는지도 좀 보고. 어서 준비해라. 예약해놔서 바빠.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육아휴직하고 쉬면 집도 힘들고요. 넌 네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네. 너 남편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유세 떠는가 본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안 한다고? 그럼 넌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왔니? 아들도 안 낳아줄 거면서? 그리고 너 하나 없다고 해서 집이 망하겠어? 우리 아들이 너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시모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이 팍 나오더군요. 그놈의 아들 타령하는 시모를 보며 저도 참을 수 없어 한마디 보탰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애 하나 더 낳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당장 그 직장 그만두더라도 남편이 저 먹여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안 그래, 여보?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여보, 애를 낳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어차피 육아휴직하면 돈 적게 받는데 직장 그만두는 거랑 뭐가 달라? 당신이 책임지면 되잖아. 나랑 우리 딸. 어머님이 매번 내조하라고 하시는 것도 신경 쓰였고 내가 일 그만두고 당신 내조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와. 그래도 잘하던 일 그만두는 것도 아깝고 둘째는 나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는데.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의 임신과 퇴직을 막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남편 본인도 빚 갚느라 헉헉대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꼭 있어야지. 넌 왜 갑자기 네 마누라 편을 들어? 엄마, 그게... 어머님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남편 카드빚이 거의 3천만 원이라 그거 갚느라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 일 그만두고 애 가지면 저희 생계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래도 가장인데 투잡이라도 뛰면서 저희 부양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시모가 기가 찬다는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이 시모의 도끼 어린 눈빛을 피하는 걸 보고 속이 시원했죠. 이제는 시모가 내게 애를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모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을 향해 있는 대로 욕설을 퍼붓더군요. 너 우리 집안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네가 이런 못난 짓만 안 했어도 지금 손주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어휴, 이 멍청한 거사.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어? 남편은 시모의 욕설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앞으로 그럴 일 없어요.
와이프한테 통장 다 잡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둘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잘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남편 자신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그 뒤로 제게 둘째를 가지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못난 아들이 벌인 일을 들춰야 하니 입 밖에도 내지 않더군요. 둘째라니, 이 와중에 둘째가 가당키나 한가요? 그렇게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깨져버렸어요. 하루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줄 게 있으니 오라는 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가 준비한 것은 한약이었습니다. 저번에 말한 그 한의원에 가서 지어온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 뒤로 애를 가지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 약을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아들이 진 빚은 내가 갚아주마. 그러니 너는 마음 놓고 애 가질 준비나 해. 이거 먹으면 금방 아들 들어선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딸내미 하나 보면서 살 거야? 든든한 아들이 있어야 해. 내가 저번에 점집도 가서 너한테 아들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있다더라. 아무렴? 있고 말고. 그러니 이거 먹고 얼른 둘째나 가져. 시모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둘째, 아니 아들을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벨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과 웬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지옥이 펼쳐졌어요. 그 여자가 저를 밀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앉아서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웬 미친 여자인가 싶었는데 남편도 그 여자 뒤를 따라가더니 시모 앞에 가지런히 앉는 겁니다. 여보, 당신 뭐해? 이 여자는 누구야? 그게... 누구긴 이 남자 아들 낳아준 여자지. 그 말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 눈이 더 동그래지는 걸 봤어요. 아들이라면 눈 돌아가는 시모 앞에서 그 여자는 더 크게 화를 내며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돈 한 푼을 편하게 못 써? 그것 때문에 어린 아들이랑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서 지금 이 난리야. 저는 이 상황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지금 우리 남편 상간녀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어떤 상간녀가 시댁에 쳐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뻔뻔하더군요. 시모 앞에서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내가 난리치게 안 생겼어? 당신이 뭔데 이 남자 월급 통장을 쥐고 있어. 당신이 돈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랑 우리 불쌍한 아들은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지금 너 상간녀라고 자랑하러 왔어? 아님 얼마나 불쌍한지 자랑하러 왔니? 그것도 아니면 이 남자 통장을 못 갚게 돼서 열받아서 화내러 왔어? 당신, 당장 이거 설명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당장 설명하라고. 왜 내가 여기서 이딴 말 듣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짐작은 가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추궁할 상대도 필요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나 이 사람이랑 작년 동창회에서 만났고 우리 사이에 애까지 태어났어.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빌려 쓴 거고. 애가 생기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차렸다. 그거야? 당신 미쳤어? 나랑 우리 딸을 놔두고 불륜? 아니, 그것도 화가 나서 팔짝 뛸 일인데 이 여자는 여기에 왜 데리고 왔는데 밖에서 해결을 봤어야지. 그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이 여자랑 살 거야. 그래서 여기 온 거고. 이혼? 네가 왜 이혼을 입에 담아? 이혼 이야기는 내가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 내가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어머니한테 부탁할 거야. 어머니, 좀 도와줘요. 어머니 손자 원했잖아. 여기 이 여자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 빚만 좀 어떻게 하면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내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기 손으로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갓난쟁이를 시모 품에 안겨줬어요. 시모 눈이 휙 돌아가며 그 상간녀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뭇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 바라기 시모가 제 편이 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내가 그 돈 갚아줄 테니까 너희 이혼해라. 싸우고 할 거 뭐 있어? 우리 아들이 널 싫대지 않니? 그러면 네가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시모를 설득하려고 애까지 데리고 여기 온 거였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사악했나 싶었는데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 상간녀를 보니 이 여자가 그린 그림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상간녀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법대로 해. 솔직히 우리 아들이 바람핀 거 말고 무슨 잘못을 했니? 잘못이라면 네가 했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했으면 아들이 널 두고 바람을 폈겠어?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 보기 싫으면 얼른 이혼해. 나는 손주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다 사소한 것들이야.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여보,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헤어져줘. 위자료는 내라면 낼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부탁? 나 이혼녀 만들고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드는 것도 부탁이라고 하는 거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능력 있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잘하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헤어져 줘. 어? 제 남편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징징대며 못 살겠다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여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의 여자 취향이었죠. 저와 결혼할 때도 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상간녀가 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야, 능력 없는 년은 유부남 꼬셔도 되고 능력 있는 나는 남편 다 뺏기고 이혼녀나 되라는 말이야? 말을 하고 싶거든 제대로 된 말을 해. 내가 괜찮으니 이혼하자고?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알았어. 이혼? 하자.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런데 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만나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당연한 말이지만 제게 유리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에게 위자료 받고 아이 양육권과 친권까지 받으며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한 마음은 어떻게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남편에게 복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소하고 마른 남자였는데 저희 집에 와서는 전 남편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온 종이 한 장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남자를 데리고 전 남편의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그날이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재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니 이미 결혼식은 막바지였고 하객들은 식사를 하러 갔고 두 사람은 패백을 하러 별실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올라갔더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더군요. 두 사람은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시모는 아이를 안고는 아주 좋아 죽더군요. 함께 온 남자가 상간녀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달려가 묻더군요.
애는 어딨어? 애 어딨냐고. 그 사람이 서 있던 곳에서는 시모가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상간녀는 당황한 건지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죠. 그때 전 남편이 떡하니 그 남자 앞을 가로막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 그리고 난 당신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어. 알아, 초대 안 한 거. 나도 올 생각 없었어. 근데 여기 당신 애타게 찾는 분이 계셔서 모시고 온 거야. 좀 급해 보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좋아 죽는 거 보니까 여전히 모르나 보네. 내가 뭘 모르는데. 당신 혹시 나랑 이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코지하는 거면. 저는 전 남편 말을 뚝 잘라먹고 이야기했어요. 뻐꾸기 새끼 잘 키우고 있는 거면 됐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당신도 참 대단하다. 돈 빌려다 돈도 갖다 바치고 마음도 주고 당신도 참 대단한 순정파네? 그치? 얼굴 어디 하나 비슷한 곳도 없는데 정이 가긴 하나 보네. 제 말에 남편놈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런 남편놈 얼굴에 그 남자가 제게 보여줬던 서류를 펼쳐 보여줬죠. 저 남자랑 네 아이 친자 검사 결과래. 근데 일치라고 뜨네? 그럼 저의 아버지가 누굴까? 제 말에 남편놈이 말을 잊었는지 종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게 저 사람이랑 우리의 친자 검사 결과라는 걸 어떻게 믿어? 내가 당신을 못 믿는데. 그럼 당신 와이프한테 물어봐. 저 애가 누구 애인지. 그러나 전 남편 곁에 있던 상간녀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상간녀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었거든요. 야, 너 내 아이 데리고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하는 거야? 네가 뭔데 여기서 그런 말 하는 건데. 나 너랑 결혼한 적도 없고 사귄 것뿐인데. 여기 와서 남의 결혼식 망치기나 하고. 결혼하려고 동거하면서 준비 중이었지. 그것도 내 애 임신한 채로. 너 애 임신한 동안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뜯어갔냐 안 뜯어갔냐? 임신했을 때는 애 빌미로 돈 갖다 달라 난리를 치더니 애 태어나니까 살던 월세방 보증금 받아서 도망을 가? 그러고는 고작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 내고 결혼? 그래, 네가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든 상관없는데 애랑 돈은 돌려줘야지. 우리 어머니가 그 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 네가 뭐 착각하나 본데 내 아이 당신 자식 아니야.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애 내놔. 그리고 그 애한테 쓰겠다면서 나한테서 뜯어간 돈 2천만 원이랑 월세 보증금도 다 돌려내. 너 돈 안 돌려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친은 아주 박터지게 싸우더군요. 두 사람의 싸움에 근처 친척들 시선이 몰린 건 당연한 거였고요. 시모는 얼굴이 완전 흑색이 돼서는 이 상황이 뭔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애지중지 안고 빨고 하던 손자가 어머님 친손자가 아니라니 말이에요. 이게 다 뭐야? 너, 네가 벌인 일이지? 네가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지?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친절히 그 애가 남편 아들이 아닌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할 말이 그것뿐이에요.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해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안고 계신 손주 이제 태어난 지 5개월이죠? 그런데 아세요? 그 사람이 동창회에서 저 여자랑 실수했다는 날이 12개월 전이에요. 애가 태어났으면 이제 막 2, 3개월이어야 하는데 걔는 벌써 5개월. 아무리 한두 달 빨리 태어났어도 개월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놈 얼굴이 맛이 가더군요. 임신을 하면 10달을 애를 품어야 하는데 본인이 계산해봐도 애가 저 개월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나 봐요. 뭐 처음부터 모른 건 자기 잘못이죠. 미리 계산해봤다면 저 여자 수작을 알았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놀아나는 꼴이란. 한심하기 그지없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먹여줬어요. 그래도 애는 아직 정식으로 당신 애는 아니지? 당신 애로 되어 있으면 양육권, 친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 싶네. 솔직히 나는 그쪽이 더 걱정돼서. 우리 딸 양육비도 당신이 줘야 하는데 겹쳐서 우리 애한테 올 것까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저의 그 말에 그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퍼붓더군요. 야, 너 저 말 다 사실이야? 우리 애가 사실은 내 애가 아니었던 거냐고. 무슨 소리야. 당신 애가 맞아. 저놈이 나랑 헤어지고 열받아서 깽판 치려고 여기 온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그러면 지금 당장 친자 검사해도 상관없지? 그건 당신 설마 진짜로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상황을 좀 보라고. 이 상황에 널 믿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남자한테서도 돈 받았다며. 나한테서도 돈 받아갔잖아. 두 사람 싸우는 모습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죠. 거기다 시모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 보니 정말 가슴에 꽉 막혔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다음날 혼인신고까지 하고 아이도 자기 아들로 이미 인지신고했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저 불려시 같은 상간녀가 시킨 일일지도 모르죠. 좋은 일 많이 해서 좋겠네. 빨대 꽂아서 양육비 쪽쪽 빨아먹으려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그렇다고 내 딸 양육비 안 내면 양육비 강제 집행 신청해서 당신 회사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들 테니까 잘 처리해줘. 알았지? 전 남편은 제 말이 끝날 때마다 갈 곳 없는 분노를 상간녀에게 쏟아붓기 바빴습니다. 상간녀도 나쁜 짓 했지만 자기가 한 짓은 더 나쁜 짓인 걸 모르고 오로지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두 남자의 추궁에 겨우 버티는 중이었죠. 다들 그만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참말이야? 이 애가 내 손주가 아닌 게 진실이야? 어머님, 우리 애는 그 사람 애예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 애랑 내가 친자일치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애 하나로 이쪽 저쪽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잖아. 남자가 종이를 흔들며 답답하다는 듯 말하고 시모는 그 종이 보더니 며느리인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지금 당장 검사하러 가자. 검사하고 애가 내 핏줄이 아니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니? 어머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거 하시는 순간 저희 모자랑 연 끊는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너 지금 여기 친척들 다 와 있는 곳에서 이런 일 벌어진 걸 어떻게 수습할 건데? 그리고 난 죽었다 깨도 내 핏줄 아니면 키워줄 생각 없어. 이 애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차라리 딸 낳은 전 며느리한테 찾아가 둘째 낳아달라고 비는 게 훨씬 낫겠다. 어디서 동네 창피하게 결혼식 날 동거하던 남자가 찾아와? 너 같으면 이해가 가니? 연을 끊던 말던 상관없는데 끊게 되면 책임질 각오는 돼 있지? 네가 나한테 받아간 돈이 5천이다. 그거 다 개워내고 멀쩡한 우리 아들 부부 사이 파토낸 것도 책임져. 그건 상간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모는 아주 상간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난리였어요. 서슬퍼런 시모 모습에 상간녀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무서운 건지 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손자 생겼다며 좋아 죽던 사람인데 애가 친손자가 아니면. 어쩐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후다닥 처리한다 싶었어. 저 여자가 상간녀였던 거지? 세상에, 조강지처 내치면 천벌 받는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친척들 이야기 들으며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놔두고 유유히 결혼식장에서 나왔어요.
정말 너무 유쾌한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에만 해도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상간녀 전남친의 등장으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전남편 친구 와이프로부터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상간녀가 결국 친자 검사를 했는데 확실히 전남편 애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총극도 펼쳐졌다고 하더군요. 여태껏 가져간 돈 달라는 전남편 말에 상간녀가 함께 살면서 갚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편이 어이없어서 재혼 없던 일로 하자고 인연 끊자고 했다가 상간녀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버리지만은 말라고 했다더군요. 게다가 상간녀는 전남편 회사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면서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대요. 조용히 사라져도 모자랄 판에 회사에까지 와서 직원들 다 알도록 소란 피우는 바람에 전남편은 혼이 쏙 빠졌다고 하더군요. 여리여리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전남편은 결국 여리함을 가장한 꽃뱀에게 홀라당 다 뜯어먹히고 마음까지 뜯겨서 좌절했다고 하니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식 치르자마자 이혼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건지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와 이 사람들의 악연은 모두 정리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하는 양육비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저도 이혼 후 쉽게만 지낸 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자유롭고 덜 힘든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거든요. 고맙게도 추천받아 이직을 했기에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며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악연의 흔적을 만나게 될 줄이야. 바로 전 남편과 딱 마주친 거 있죠?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로요. 솔직히 전 남편이 그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당시 마주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불쾌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회식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저한테 묻더군요. 대리님, 애가 아직 어리죠? 혹시 남편분이 많이 도와줘요? 어? 아, 나 혼자 된 지 1년 됐어. 전 남편이랑 이혼했거든. 어머,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솔직히 전 남편이 상간녀랑 바람나서 혼외자 만들고 이혼한 거라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어. 그래서 대리님이 이혼하자 한 거군요. 잘했어요. 그딴 인간 뭐 좋다고 끌어안아요? 그냥 내다버리는 게 답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이혼해달라 하더라고. 상간녀는 너무 여리고 착해서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나 뭐라나? 제 말에 여직원이 벙찐 얼굴로 갑자기 화를 막 내더군요. 뭐라고요? 우와, 세상에 진짜 미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긴 있네요. 어떻게 바람핀 주제에 이혼을 요구해? 진짜 그걸 가만히 뒀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을 건데.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거 이야기해 줄까? 나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 그 상간녀랑 결혼하는 날, 상간녀랑 동거했던 남친이 결혼식장에 와서 애랑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거든. 애를? 왜요? 거기다 동거, 그 상간녀 진짜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설마 애 가지고 장난질한 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 알고 보니 전 남편 애라며 상간녀가 데려온 애는 그 사람 애가 아니고 상간녀 전 남친 애였던 거지. 애 하나 가지고 남자한테 돈 좀 뜯어보려고 유부남을 꼬셨고 그 유부남은 그 수작에 넘어가서 결국 집 팔자 지가 꼬았지. 저는 그 이야기하면서 전 남편을 슬쩍 봤어요. 그랬더니 연신 휴지로 얼굴에 땀을 닦고 있더군요. 진짜 이래서 사람은 나쁜 짓 하고는 편하게 못 살아요. 남자가 보기에도 진짜 나쁜 놈 맞죠? 쓰레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사람이네. 안 그래요? 여직원이 전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듯 묻는데 전 남편은 그러네요 하면서 억지 웃음 짓고 있더라고요. 직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는지 나중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제발 그만하라며 소리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거야? 명예훼손? 소송하고 싶으면 해. 나는 걸릴 게 없어. 내가 겪은 이야기 회식 자리에서 한 것뿐이고 그 전 남편이 너인 것도 아무도 모르잖아. 너 혼자 힘들 뿐인데 소송해서 전 직원이 다 알도록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만약 그렇게 해서 직원들 입에 내 이름 오르내리면 그때는 내가 당신 고소할 거니까. 제 말에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나 너무 힘들어. 나 여기서 잘못되면 갈 곳도 없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여기서 일하게 해줘.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두고두고 까일 일이야? 그 여자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번에는 당신이야. 도대체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데? 당연히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걸 모른다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감이 없나 싶을 정도였죠. 얼굴만 봐도 역겨워 짜증나는데 이 인간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상간녀를 이용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이번 회식 사진을 제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 회사 이름을 적었더니 상간녀가 미끼를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나랑 애는 버리고 다시 찾은 게 한 번 버렸던 마누라 곁이야?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네 전 마누라가 가르쳐줬다. 왜? 나랑 애까지 버리고 네가 가긴 어딜 가? 내가 이야기했지? 당신이 나 버리면 나도 당신 회사 가서 당신이 어떤 짓 하면서 살았는지 다 떠벌린다고. 그리고 당신은 배알도 없어? 한 번 이혼한 마누라는 왜 찾아간 거야? 찾아간 게 아니라 우연이야. 여기 오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지 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전 남편이 당황했는지 상간녀 팔을 잡고 회사 앞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지만 상간녀는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내가 왜 다른 데 가야 해?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당신이 나랑 애 버리고 간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 애가 내 애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래? 진짜 애 아빠 찾아가서 말하라고. 우리 이미 이혼해서 남이야. 어떻게 애를 당신 아들로 들였다가 그렇게 내칠 수가 있어?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 덕분에 당신 빚도 다 갚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덕분이라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당신 덕분이긴 하지. 당신 때문에 멀쩡한 가정 내 손으로 찢어발기고 돈까지 빌려서 어머니에게 갚도록 만들었지. 그리고 전 회사에 와서 이 난리 피우는 바람에 거기 있지도 못하고 이직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안 되지. 당신이 나 책임지겠다며? 바람은 혼자 피워? 그럼 나랑 바람을 피우지 말지 그랬어. 그랬으면 가정도 지키고 돈도 안 빌리고 부자 돼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남 탓만 하지? 이혼도 네 손으로 했지. 내가 손모가지 붙잡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다 자기가 한 주제에 나한테만 책임 전가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 내치고. 상간녀 이야기 들으며 속이 시원한 건 또 처음이었어요. 하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회사 앞을 한바탕 시끄럽게 만들고는 전 남편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이 직장도 그만뒀어요. 얼굴 다 팔리고 쪽도 다 팔렸으니 더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 일까지 그만둔 전 남편은 결국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명예훼손과 스토커로 소송 걸려서 열심히 법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이 붙어서 하하호호 즐겁게 사람 인생 하나 조져놓더니 결국엔 서로 나란히 저격하다가 날아간 거 보면 정이라는 게 아직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이제 그 얼굴 볼 일 없게 돼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런 놈이라는 걸 왜 몰랐나 싶었지만 이제라도 손절해서 천만 다행이에요. 잘못해서 다시 엮일 뻔한 악연의 고리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을 수 있어서 조금 안심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사연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